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3번 만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요. 네. 어제 법원에다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네. 네. 계속 이런 소식 최근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이제 막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네. 원래대로라면 이제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이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던 그렇죠.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가 이제 심사를 맡게 되는데요. 이 신 수석 부장이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네. 사건 재배당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우철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됐고 신문은 내일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 심사 결과 석방이 됐을 때 엄청난 논란이 일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풀어준다면 그 논란에 아마 따블은 될 것 같아요. 네, 이 결과가 진짜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네. 뭐 민생사범 이른바 그 서민 이런 사람들이 죄지어서 들어갔다가 네.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그 풀려난 경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네. 저희가 법조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깨알같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죠. 보도를 기준으로 그런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네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네.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도 그 유권 석방, 네. 무권 석방 아닌 거가 돼버리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좀 포인트입니다.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내일 또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속보 말씀드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처럼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연말 연시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네요. 그냥 좀 받아들였으면 될 것. 우병우로 넘어갈까요, 그냥? 자, 그런데 이제 우병우로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네. 이제 저 구속적부심 뭐 두 분 다 그 전문가시니까 구속적부심 얘기도 좀 해보죠. 자, 조대진 변호사님. 근데 저는요. 네. 자, 그런데 우병우 얘기 넘어가시죠. 네. 지금 언론보다 우병우가 더 심각해요. 네. 장전 수사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겠죠. 당연하죠. 억울한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였다면 그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모든 국민은 임금님이 벌거벗은 거 아는데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조선일보가 그 장자연 씨 그 얘기가 1%쯤 과장은 됐어도 90% 이상은 팩트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다 알죠. 하지만 이제 감추려는 그 세력 때문에 덮인 거고 이제 거울을 갖다 주는 거죠. 보십시오. 말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옷 벗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아시겠죠. 옷 벗고 뭐 했습니까? 네.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각하실 겁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자, 저기 우병우. 우병우 그 전 수석에 관련돼서는 뭐 이제 혹시나 일말의 기대를 갖고 구속적부심을 적부심을 청구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도 제 요즘 그 판단으로는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부의 판단에 왜 개입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일상적인 그런 그 성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걱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우병우 수석이 또 한 번 배팅을 해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면 그냥 순순히 재판을 기다리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풀려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배팅을 거는 것 같아요. 역시 신광열 형사수석 그 부장판사가 하나요? 수석 부장판사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3명 중에서 번갈아서 할 텐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일부에서는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는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2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네. 구속 여부 항소심까지 생긴 거예요. 네, 법을 지들끼리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극히 이례적인 거에만 그동안에 허용이 되고 또 해왔는데 이제는 힘 있는 사람들은 구속적부심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구속돼도. 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구속 적부심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밉보인다. 그리고 저건 하지 말라 악영향을 그러겠죠. 미치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거 도전이거든요. 한 번 안 된다 그래 또 넣어? 이렇게 보거든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제 구속되는 거 부당합니다. 그러면 구속적부심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님, 우리가 이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원세훈 부장판사래. 원세훈 국정원장이 2013년에 조사받고 기소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법은 위반, 선거법은 위반 아니다. 해놓고 네. 이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거를 보고 당시 성남 지방법원에 있던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 위반 판결이라 그랬어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 예. 그래갖고 징계를 먹었어요. 2달 동안. 예. 정직 2개월. 그리고 성남에 있으면 그 다음에 중앙지법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또 저 인천으로 또 좌천성 인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2개월 정직 매긴 거는 결국 원세훈 부장판사를 자꾸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했고 4년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2개월 정직 받은 거 환수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점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됐다 그러면은 법원이 이런 거 안 해요. 모른 척 할 겁니다.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그냥. 지들 잘못은 눈 감아버려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그 잘못된 판결을 내렸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 법원은 좀 반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검찰은 또 한 번도 그런 거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또 이런 거 보면은 또 그 입 닫고 그런 거 보면 또 참 그렇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가카스키 짬뽕 얘기했던. 예. 이정열 판사. 이정열 판사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했고. 지금 백수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 그 의원이셨던 그 19대 의원이셨던 분이 있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도 역시 일종의 밉보여가지고 그 법원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던 서기호 것 판사. 같은데. 서기호 판사.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그 검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법원 얘기는 잘 얘기 안 해요. 이번에 이 김동진 부장판사가 또 한마디 했어요. 주위의 판사, 법조계에 있는 주위의 판사들에게 모두 물어봐도 이 구속 적부심에 김관진, 임관빈이 풀려난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강렬 부장판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건마다 우리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면 이게 그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과도한 간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반박을 하고. 있는 게 만약 신강렬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모든 법조인들 3,000명 판사가 보기에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성적인 지지자들 그 앞에 갖고 피켓팅하고 신강렬 부장판사 자식 뽑기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고 피켓팅하면 그거를 열성적 지지자라고 정신병자라고 욕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은 그 판결에 대해서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문제제기를 하는 것하고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조차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 매일 그 주말마다 나오는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전 지지자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막 3개, 4개로 쪼개져 가지고 맨날 그 도심에서 힘들게 집회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문재인 지지자들 좀 열성적 지지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왜 그거를 환자라고 얘기하냐 이걸 병적 현상으로 평가하는 것 분위기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는 서민 부분이에요. 교수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라디오를 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비합리적으로 비판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공격을 하는 문자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방송사가 되게 곤란해요.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를 또 비판하면 또 안철수 그 지지자들 쪽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좀 예민도에서 민감도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민감도의 측면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 들어오는 민감도가 좀 더 그렇기는 해요. 제 경험 식상으로 보면. 강하다고 해서 이것을 환자로 비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열성 지지자들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반대 세력에 비판을 한다는 거 그건 저도 당해본 거거든요.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다른 후보를 공격을 하면 비판을 하면 뭐 일방적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똑 떼서 뭐 병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좀 옳지 않고 당연한 정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6년, 17년 촛불을 보면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이제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서부터 그때부터 촛불이 살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겨울을 나면서 뭐 20명, 30명의 소수가 남아 있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고 매주 주말을 이어왔고 그렇죠. 그게 2013년 4.16 세월호 참사로 조금 폭발을 하면서 왔는데 그 촛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전국적으로 타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주말에 20명, 30명 남았고 끝까지 촛불을 들던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 환자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은 촛불이 이렇게 살아났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동력이 됐고 그 비 올 때도 조그만 이런 게 응집 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신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정어린 비판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할 때는 걱정이 돼서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나 극성 지지층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좀 애정을 갖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그걸 조금 이해하고 조금 수용하는 태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봐줘야 될 것 같은 게 박사모라고는 표현하지 박바라고 하는 표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때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박바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론이 안 했거든요. 근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 체제 들어오니까 문바란 표현을 언론이 아주 서스럼없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해봐야 되겠네. 그거는 조금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가 생겨나고 그랬을 때 그 무렵부터 사실 노빠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문빠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표현 자체의 맥락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노빠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죠. 언론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보수 측이 몰려다니면 뭐 무슨 모임이고 우리 측이 몰려다니면 빠고 이렇게 만드는 걸 자꾸 해서 빠들이 몰려다니면 뭐 누구를 지지해도 보이잖아요.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사회적 현상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걸로 과장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민감한 주제 갖고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문바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덤만 있을 뿐이고, 지지의 강도가 있다고 해서, 강력하고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문바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이 순간 사용하는 언론은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문바란 표현은 없습니다. 문팬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 장관이 구속적부 심사 결과 석방이 됐을 때 엄청난 논란이 일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풀어준다면 그 논란에 아마 따블은 될 것 같아요. 네, 이 결과가 진짜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뭐 민생사범 이른바 그 서민 이런 사람들이 죄적어서 들어갔다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그 풀려난 경우 혹시 들어본 적 있었어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법조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깨알같이 들여다보지 않았죠. 보도를 기준으로. 그런 보도 보신 적 있었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도 그 유권 석방, 무권 석방 아닌 거가 돼버리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장관 수사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겠죠. 당연하죠. 억울한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였다면 그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모든 국민은 임금님이 벌거벗은 거 아는데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조선일보가 그 장재현 씨 그 얘기가 1%쯤 과장은 됐어도 90% 이상은 팩트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다 알죠. 하지만 이제 감추려는 그
세력 때문에 덮인 거고 이제 거울을 갖다 주는 거죠. 아 보십시오. 말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옷 벗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아시겠죠. 옷 벗고 뭐 했습니까? 네.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각하실 겁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자, 저기 우병우.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돼서는 뭐 이제 혹시나 일말의 기대를 갖고 구속 적부심을 적부심을 청구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도 제 요즘 그 판단으로는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부의 판단에 왜 개입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일상적인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걱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우병우 수석이 또 한 번 배팅을 해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면 그냥 순순히 재판을 기다리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풀려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배팅을 거는 것 같아요. 역시 신광열 형사수석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3번 만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요. 네. 어제 법원에다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네. 계속 이런 소식 최근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이제 막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네. 원래대로라면 이제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이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던 그렇죠.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가 이제 심사를 맡게 되는데요. 이 신 수석 부장이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사건 재배당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우철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됐고 신문은 내일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김관진 포인트입니다.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속보 말씀드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처럼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연말 연시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네요. 그냥 좀 받아들였으면 될 것. 우병우로 넘어갈까요, 그냥? 자, 그런데 이제 우병우로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이제 저 구속 적부심은 뭐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 구속 적부심 얘기도 좀 해보죠. 자, 조대진 변호사님. 근데 저는요. 자, 그런데 우병우 얘기 넘어가시죠. 지금 언론보다 우병우가 더 심각해요.